미국산 원유의 기준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8월 들어 배럴당 90달러 안팎을 맴돌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았던 유가 상승분이 사라진 셈이 되었습니다. 월간 기준 유가도 6월, 7월 2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시장에서 원유 공급 우려는 여전하지만 시장의 관심은 세계 경제의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불안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유가 급등을 유발할 수 있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석유 수출 기구와 러시아 등 대산유국으로 구성된 오펙 플러스는 지난 8월 3일 회의에서 9월 원유 생산량을 하루 10만 배럴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8월 증산 목표 하루 64만 8천 배럴에 비하면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오펙 플러스의 실제 생산량은 목표치를 밑도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요청에 부응하는 자세를 보인 것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유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오펙 플러스는 큰 폭의 증산 계획을 발표하지 않아도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펙 플러스의 주요 멤버인 러시아는 서방 국가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지만 중국과 인도 등 새로운 수출처를 확보했습니다. 정정 불안으로 생산이 급감했던 리비아의 원유 생산량도 당초 하루 120만 배럴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 합의를 위한 미국과 이란의 협의도 재개되고 있어서 합의가 이루어져 이란산 원유가 국제시장에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의 생산량은 다시 하루 1200만 배럴을 넘어섰으며 앞으로도 완만한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급 측이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수요 측은 불안정한 요소가 많습니다. 유가 상승을 견인해온 미국 휘발유 가격은 진정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시즌임에도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자동차 여행을 포기해 휘발유 수요가 주춤했던 것이 이유입니다. 갤런당 5달러를 넘었던 휘발유 가격은 3월 초 이후 처음으로 4달러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세계 2위의 원유 수요국인 중국에 대해서도 경제가 급 감소하고 있다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유가 약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7월 원유 수입량은 전년 대비 9.5% 감소한 하루 879만 배럴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원유 수입에 적극적이었던 일부 독립 정유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서 원유 수입 감소가 지속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공급 우려에서 수요 불안으로 옮겨가면서 유가는 연말까지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시장 교란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오펙 2위 산유국으로 하루 약 450만 배럴을 생산하는 이라크에서 지난 7월 27일 이슬람 시아파 지도자 무크타다 알 사드르를 지지하는 군중들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했습니다. 사드르파는 지난 10월 의회 선거에서 최대 세력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권 수립을 위한 이슬람 순위파 쿠르드계 등과 협의가 막히자 아슬아슬했던 사드르는 6월에 의원 73명을 전원 사퇴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사드르와 맞서는 친이란 세력이 국회 최대 세력이 돼 독자적인 총리 후보를 내세워 정권 수립을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했습니다. 그래서 사드르파가 실력 행사에 나선 것입니다. 사드르는 정부 기관과 외국 대사관 등이 모인 옛 미군 관리구역 그린존에 침입해 의사당을 점거했으나 사드르의 요청에 따라 몇 시간 만에 해산했습니다. 하지만 사드르의 실력 행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드르파는 7월 30일에 다시 의사당을 점거했습니다. 이라크 정부 치안 부대 및 친이란 세력 지지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1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점거를 호소한 것은 사드르 본인이었습니다. 사드르는 국회 해산과 총선거를 다시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고 지지자들은 요구가 충족될 때까지 눌러앉겠다며 무기한 점거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사드르와 대립하는 친이란 세력도 8월 1일 의사당 인근에 다수의 지지자를 동원하고 있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라크가 미군 주도의 부대로 점령당하던 시절 사드르는 민병대를 이끌고 미국에 저항하면서 시아파 세력의 중심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반미와 함께 이란의 간섭에도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이라크 정치 시스템은 그동안 종파 간 권력을 나눠 갖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나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불만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라크에서는 매년 수십만 명이 대학을 졸업하고 있었지만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젊은이들은 이라크의 미래를 걱정하며 2020년부터 근본적인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를 거듭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정세에 힘입어 국회 세력을 확장한 사드르는 기존 정치 세력과 타협하지 않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어서 향후 전개는 전혀 전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라크는 2005년 미국 주도 아래 의회 선거를 치르게 됐지만 이번 의회 선거 이후 정치 공백 기간이 10개월을 넘어서면서 최장 공백 기록을 세웠습니다. 2003년 미국이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력으로 무너뜨린 이후 이라크는 최악의 정치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정치 마비는 민생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유가 급등은 이라크 정부에 예상치 못한 수입을 안겨줬지만 새 정부가 수립되지 못하면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잉여 자금을 유용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려되고 있는 것은 사드르와 친이란 세력이 모두 민병대를 거느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두 세력 간 대규모 무력 충돌로 원유 생산이 대폭 감소할 위험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라크와 대조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정세는 소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아랍자원봉사연합과 이슬람 시아파 무장 세력 후시파는 8월 2일 예멘 내전 정전 기간을 2개월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의 정전 연장은 6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예멘에서 전투 행위는 수그러들고 있지만 양측의 불씨는 뿌리가 깊어서 본격적인 평화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후시파는 정전 발효 전 드론과 미사일에 의한 공격을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에 자주 시도했었습니다. 이를 위협으로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미국 정부에 방공 무기를 거듭 요구했지만 바이든 정부는 이 나라의 실질적 지배자인 무하마드 왕세자를 싫어하며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사태는 급변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산 원유 가치가 비약적으로 높아졌고 그 덕분에 무하마드 왕세자와 서방 국가 간 관계는 극적으로 개선됐습니다. 여러 언론에서는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상에서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다고 보도했지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무하마드 왕세자를 공식 석상에서 카쇼기 기자 살해 배우가 아니며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줌으로써 유럽으로의 수출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유가는 안정되기 시작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에 빼앗긴 인도 중국 수출량을 메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8월 2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요구에 따라 지대공 미사일 매각을 승인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2분기 GDP도 유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무하마드 왕세자는 분명 자신감이 높아졌을 것입니다. 예멘과 정전 합의에 소극적이었던 무하마드 왕세자는 지금이 기회다는 식으로 예멘 군사 개입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멘 정세는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고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은 다시 공격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중동발 유가 급등 리스크는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